안녕하세요. 늘푸름 교육지원부 조인식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다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코로나19로 늘푸름 세미나를 못하게 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맞습니다. 올해 2월경부터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현재까지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세미나도 코로나와 함께한 늘푸름의 2020년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신 씨는 코로나19 때문에 어떻게 가장 힘들었나요? 저는 아무래도 네. 외출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점이 제일 네. 힘들었습니다. 저는 놀러 다니는 걸 좋아하는데 못하게 되는 게 많으니까 많이 답답했어요. 인식 씨는요? 저는 코로나19로 주위 사람들이 혹시나 어떻게 걸리지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은 더더욱 걱정되더라고요. 네, 이 세미나를 보시는 다른 분들도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던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세미나의 순서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위드 코로나 클럽하우스의 오늘과 내일이라는 주제로 각 부서의 주제 발표가 진행됩니다. 네, 교육지원부는 코로나19 위기에 빛나는 열풍, 취업지원부는 코로나19로 힘들었던 시간, 놓친 것은 없나요? 주거지원부는 코로나19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준비하였습니다. 이후 각 부서 주제 발표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고 소감을 나누고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네, 본 영상을 함께 보시고 댓글에 다양한 소감과 의견을 남겨주시면 참여하신 분들 모두에게 선물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세미나를 시작하기 앞서 2020년 대강의 늘푸른 세미나의 문을 열어줄 김광원 선생님을 모시고 대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거지원부 김광호 인사드립니다. 오늘 그 오프닝 멘트를 부탁을 받아서 지금 제가 하게 됐습니다. 요즘 하늘이 굉장히 파랗고 좋은데 하늘 요즘 보셨나요? 네. 네. 예. 이상하리 많지. 미세먼지 생기고 뭐 황사 이래야 되는데 맑으니까 그것도 구름 한 점 없이 맑고 파랗고 그러니까 더 이상하게 생각이 돼요. 이게 정상인데 그리고 벌써 코로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됐구나. 벌써 1년 된 거네요. 그래서 뭐 휴관도 하고 또 아까도 많이 얘기했듯이 마실 카페, 뭐 만보기 이런 거 하면서 또 리모트 미팅에서 만나고 회의도 하고 그러면서 어떤 진화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시기에 우리 세미나를 하면서 구호를 하나 만들어봤어요. 우리 지켜야 될 거 있잖아요. 잘 지키고 또 그래서 이겨내자. 그리고 또 늘푸름이 빛나는 늘푸름이 되자. 구호를 하나 만들어봤는데 지키자, 이겨내자, 빛내자입니다. 예, 많이 빛나는 이겨내서 우리가 많이 빛나는 그런 전체의 늘푸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세미나를 할 텐데요. 놓친 것은 없나 또 뭐 앞으로의 방향 이런 데서 세미나를 할 때 열띠게 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도 그 백신이 개발되지만 백신 개발되고 뭐 완전히 종식된다 이렇지는 않은가 봐요. 전문가들이 내년에도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든든히 지켜내서 이겨내고 우리 빛나는 늘푸름을 만들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번 세미나의 주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드 코로나 클럽하우스의 오늘과 미래입니다. 조금은 거창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올해 저희는 코로나19로 사상 초유의 시설 휴관이라는 사태를 맞이하면서 정말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회원들도 불안하고 혼란스러웠지만 지호들도 어려워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 힘들었던 경험, 그리고 그 속에서 클럽하우스 철학이나 중요한 부분들을 놓친 것은 없는지, 또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 늘푸름이 클럽하우스 공동체로서 잘 했던 부분들을 오랜 시간 부서에서 함께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네, 또 가장 중요한 앞으로의 계획도 함께 나눴습니다. 각 부서 발표자를 통해 이러한 얘기들을 듣고 나누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먼저 교육지원부 금보영 최재선 씨를 모시겠습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 빛난 늘푸름입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2020년 늘푸름 세미나 코로나19 위기에 빛나는 늘푸름 발표를 맡은 교육지원부 최재선 금보현입니다. 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분들이 힘들었고 답답한 시기를 보내고 계신 줄 압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늘푸름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요. 코로나19는 2019년 중국 우한시에서 시작하여 2020년 2월 대구에서 위기경보 단계 최고 수준으로 만성질환자들의 감염 예방이 강화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늘푸름도 2월 27일부터 휴관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에 따라 사회적 활동이 위축되고 감염의 우려가 높아지면서 코로나 블루가 이슈화되었는데요. 늘푸름 회원분들이 평소 늘푸름을 이용하면서 본인의 감정을 털어놓고 규칙적인 소통과 생활, 즐거운 활동의 서비스가 부재화되면서 증상 악화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감염병 예방교육, 안부전화, 도시락 반찬 지원 등 서비스가 지원되었으나 늘푸름을 이용하면서 느끼는 소속감, 관계 유지, 소통 등 공동체 의식에 대한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으로 당시 미국에서는 36만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으며 우리나라보다 더욱 심각한 상황에 놓였는데요. 그 중에 미국 주간이용시설 파운틴하우스를 비롯한 클럽하우스에서는 기관의 문은 닫았지만 클럽하우스 공동체는 열려있다 라는 메시지를 주며 가상 클럽하우스를 운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줌 어플을 활용하여 국제 클럽하우스 영상회의가 진행되었고 늘푸름도 가상 클럽하우스 운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늘푸름에서도 위안화 언론, 우리는 혼자가 아니고 건물은 닫혀있지만 공동체는 열려있다는 메시지를 제공하면서 가상 클럽하우스 운영체계 구축에 힘을 쏟았고 교육지원부에서는 지금까지 회원과 직원이 함께한 모든 순간들이 빛났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빛났던 순간을 함께 보시죠. 네, 교육지원부에서 빛났던 순간은 세 가지로 나누어 보았는데요. 첫 번째 빛으로는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새로운 도전입니다. 저희는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가상 늘푸름 운영을 했습니다. 어플이 무엇인지 모를 뿐더러 스마트폰으로 전화 받는 것조차 어려웠었는데요. 늘푸름에서 영상회의, 원격 지원, 노트북 대여, 공유기 설치 등을 통해 거리 제한 없이 필요한 공지사항이나 정보를 공유하였고 늘푸름에서 자주 뵙지 못하는 회원분들과도 소통이 원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온라인 가상 늘푸름을 접근하기 어려운 회원분들과도 소통 창구를 고민하던 중 슬기로운 늘푸름 생활 워크북이 탄생했습니다. 2개의 워크북을 번갈아 가면서 우체통에 넣어놓고 교환하는 방식으로 코로나 시대에 가장 예민할 수 있는 접촉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직원 회원들과 소통하다가 코로나로 인해 단절되었던 부분들이 매일 워크북을 작성하면서 친구랑 편지 쓰는 느낌같이 소통하는 느낌이 들었고 매일 할 일이 있다는 생각에 지루하지 않고 참 좋았다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옛날이었으면 어땠을까 하며 과거와 현재를 생각해 보기도 하고 매일 일기 쓰듯 나 자신을 되돌아보며 나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제가 서비스 지원도 됐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한 외부 활동보다 실내 활동이 증가됨에 따라 회원의 가정에서 의미 있게 시간을 보내도록 취미생활 지원, 집콕 도우미 쿠킹 키트, 반려식물 키우기 등 늘푸름만의 키트를 구성하여 지원하였습니다. 어렵지 않은 수준의 활동으로 구성되어 혼자서도 재미있게 할 수 있었고 그 순간은 잡생각이 사라져 나의 증상관리에 도움을 받았습니다. 취미생활로
취미생활 활동으로 진행되었던 그림 작품들은 아트홀 공간을 직원들이 만들어주어 우리가 하나됨을 또 한 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리모 같은 숙양식물, 반려식물 등을 기르는 과정에서 물을 갈아주거나 환기를 해주어야 하는 등 내 자신을 부지런하게 만들었고 커가는 과정을 보면서 뿌듯함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콕도우미 쿠킹 키트로 계란 삶는 기계와 아이스크림 키트 사진입니다. 집에서 취미 생활로 그림을 그리고 그림을 종합해서 아트홀을 만들었습니다. 정말 예쁘지 않나요? 네. 그리고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건강에 악영향을 해소하기 위해 저희는 만나고 보고 기운내자 만보기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회원분들이 야외에서 산책 및 건강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거점을 정해 워킹스루를 진행하였으며 건강한 활동 지원뿐만 아니라 서로 간에 잠깐 만나서 교류할 수 있는 활동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19로 인해 외출에 대해 무섭다는 생각만 했었는데 늘푸른 멤버들과 거점에 만나게 되어 반가웠고 시간 맞추기 위해 부지런함을 떨어야 되는 상황도 있기도 했습니다. 게을러지게 만들었던 방콕 생활에 큰 자극이 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사진은 실제로 거점에서 만나서 즐거운 모습이었고 실제로 만보기를 착용해서 본인의 걸음걸이 수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늘푸름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장기 휴관 중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 안전하게 회원들을 만나 대인관계를 유지하고 여가 활동과 공동체 소속감을 지속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 집에서만 보내던 시간에서 벗어나 환기하고 규칙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늘푸름 앞마당을 오픈하여 회원들이 언제든지 방문할 수 있도록 캠핑 컨셉으로 예쁘게 꾸며놓았습니다. 어쩌면 부서보다 더 활기찬 공간이 아니었을까 싶다는 의견도 있었고 안전거리와 방역 등 코로나 예방을 철저히 하며 안전한 모임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캠핑도 못 갔는데 텐트도 치고 캠핑 느낌이 나서 좋았습니다. 기분도 좋아지고 갑갑한 마음이 시원해졌고 부서 평가에 생일 파티하면서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했습니다. 관련 사진 보시죠. 네, 매주 3일 약 30분 동안 온라인 레크레이션 진행을 통해 스트레스 해소 및 즐거움을 제공할 수 있는 온라인 늘푸름 놀이터를 마련했습니다. 점심 직후 나른할 수 있는 오후를 활기차게 도와주었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빛으로는 늘푸름에서 빛나는 직원들의 노력입니다. 직원들은 쾌적한 공간 유지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제가 취미 키트를 받으러 늘푸름에 들렸는데 직원 모두가 아트홀을 만들기 위해 페인트 칠을 하고 있었습니다. 건물은 닫았지만 쾌적하고 아름다운 늘푸름을 위해 쉬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매일 마실 카페를 설치하고 방역하는데 고생하셨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사진은 아트홀을 페인트 칠하고 전구를 달고 작품들을 전시하는 직원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직원들은 모든 일정을 차근차근 해나갔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코로나19로 인해 모두 중단되었습니다. 단계적 지침에 따라 많은 일정을 해나가는 모습에 빛이 났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바리스타 동아리, 영상표현팀, 가족모임, 바리스타 창업반, 자서전, 동료 지원과 양성과정, 미디어 교육, 식물 맹계 등 많은 사업들이 코로나19로 인해 미루어져 하반기에 하나씩 다 이뤄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은 끊임없는 관심과 소통을 해주었습니다. 매일 혼자 사시는 회원분들을 위해 도시락을 직접 만들어 배달해 주었고 매일 안부 전화를 하여 회원들의 증상과 컨디션을 체크해 주어서 든든했습니다. 또한 온라인 추석 명절 행사, 온라인 놀이터 등 끊이지 않는 콘텐츠를 구성하는 노력에 빛이 났습니다. 사진은 매일 직원들이 도시락을 만드는 모습입니다.
사진만 봐도 직원들의 노력이 보이지 않나요? 직원들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었습니다. 외래 일정을 확인하고 혼자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 함께 동행함으로써 코로나19의 예방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한 늘푸른 평생교육지원센터에서 지속적인 교육 지원이 진행되어 자격시험 보는 분이 계시면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새벽부터 출근해서 시험장까지 함께 해주셨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시험장에서 응원하는 모습과 외래 동행 사진입니다. 네, 저는 직원으로서 직원들만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밑으로는 집에서 더 빛났던 회원분들의 노력인데요. 회원분들은 누구보다 집콕 생활에 잘 적응해 주셨습니다. 집에서 자가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스스로 코로나19 증상을 체크해 주셨고 외출할 때 마스크를 잘 착용해 주셨습니다. 아직까지 늘푸름 내부에 확진자가 없다면 말 다 했지요. 또한 하반기에 몰려 사업들과 활동들로 인해 새롭고 다양한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회원들의 참여는 늘푸름 운영의 원동력이 될 수 있었습니다. 회원분들의 자발성은 가상 클럽하우스의 활발한 운영이 유지가 된 부분에서 이미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직원들이 도시락 배달, 공유기 설치, 워크북 배달 등으로 인해 잦은 외근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안부 전화를 받지 못한 회원분들은 늘푸름으로 반대로 전화를 주면서 돈독한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원분들의 따뜻한 선물이 있었는데요. 독립생활을 유지하고 계시는 소살소살 멤버분들끼리 돈을 모아 직원들을 위해 서프라이즈 피자를 배달해 주셨습니다. 코로나19 시대의 필수품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바로 마스크죠. 직원 한 명 한 명 마스크를 챙겨주시기도 하였고 면역력을 위한 각종 과일 선물도 받았습니다. 늘푸름 직원들은 회원분들의 따뜻한 마음에 선물을 받으며 얼마나 힘이 났는지 모릅니다. 사진을 보시면 피자, 마스크, 유산균 음료, 과일, 향기로운 차 등 많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세미나 슬로건을 공부하면서 가장 많은 의견이 코로나19도 공동체의 힘을 이길 수 없다, 위기에 빛났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상황 속에 유동적으로 대처하고 우리는 여전히 공동체라는 메시지와 함께 공유하면서 지금 단단해지는 경험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나온 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교육지원부의 발표를 듣고 소감이나 질문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면에 힘든 시기에 클럽하우스 철학을 혹시 놓치고 간 건 없는지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취업지원부의 발표를 들어보겠습니다. 취업지원부 박종기 선생님, 이주홍 씨를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힘들었던 시간 놓친 것은 없는지에 대해서 발표할 취업지원부의 이주호입니다. 늘푸름은 2001년 개소에서 현재까지 운영되면서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우리 정신장애인분들이 그 지역사회 일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17년부터 각 부서는 지원센터를 오픈해서 정신건강복지법에 근거하여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클럽하우스 모델과 정신장애인 서비스 제공의 넘버원 기관 1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2020년 2월 코로나19로 인해 늘푸름의 문은 닫히게 됐습니다. 시끌벅적한 부서실과 음식 냄새가 진동하던 식당도 조용해졌습니다. 전례 없는 코로나19는 우리의 삶을 점차 바꾸게 됐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늘푸름의 많은 부분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대면으로 진행했던 사업은 비대면으로 전환이 되고 항상 마스크 및 개인위생용품을 착용한 상태에서 회원과 만나는 시간은 소중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클럽하우스 공동체는 열려있다는 점을 기반으로 가상 클럽하우스가 운영되기 시작하면서 클럽하우스의 저력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코로나19로 인해 늘푸름에서 진행됐던 사업, 서비스는 비대면을 주축으로 변화되어 운영되었고 이러한 부분에서 유튜브, 리모트 미팅, 네이버 밴드 등 평소에 사용하지 않던 온라인 콘텐츠의 활용도와 의존도가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컨텐츠로 인해 언제 어디서나 서로의 안부를 묻고 다양한 내용을 전달할 수 있게 되었지만 닐프름에 등록하여 출근이 어려웠던 회원들도 온라인으로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젊은 회원이 주축이 될 것이라는 예상과 다르게 고령의 회원도 잘 활용하여 이제는 닐프름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비대면 서비스가 강화되면서 닐프름이 놓친 것들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닐프름은 오전 오후 회의를 통해 그날그날 진행하는 업무를 회원과 직원이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를 함께 한다는 것은 부서 운영에 참여하는 의미이면서 클럽하우스의 핵심 가치인 것입니다. 회원과 직원은 이를 통해 관계를 맺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코로나19는 함께 일하지 못하는 구조를 만들어버렸고 출근하지 못하는 회원에게도 영향을 주었지만 출근한 직원에게는 클럽하우스 가치를 배제하고 업무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각 부서에서 계획했던 사업은 진행되지 못하였고 대체 사업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다수의 공모 사업이 선정되어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진행해야 하는 부담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이에 일부 사업 및 공모 사업은 비대면으로 진행되기도 하였으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맞춰 소규모로 진행되기도 하고 결국 회원은 부서 운영 참여 대신 프로그램 참여를 목적으로 닐프름에 추가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한 한 명의 회원이 중복으로 참여하는 프로그램 횟수가 많아져 체력적으로 힘들어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물론 코로나19라는 불가항력적인 부분에 있어 대처가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부분은 사실이고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클럽하우스에서 우선시되는 가치를 접목시키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에 대한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닐프름을 이용하는 회원에게는 닐프름이 어떤 곳일까요? 어떤 회원에게는 회사, 또 다른 회원에게는 만남의 장소, 출근하는 것 자체의 목적, 출퇴근을 운동으로 생각하는 것, 그리고 삶의 일부일 것입니다. 닐프름의 개설 때부터 이용한 이혜원 선생님과 이정희 선생님은 한결같이 이야기하셨습니다. 닐프름은 나의 삶의 일부분이다라고. 이처럼 정신재활시설로서 정신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운영이 되지만 닐프름은 그런 목적을 뛰어넘어 회원 삶의 일부분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런 삶의 일부분인 닐프름에 출근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회원들은 힘든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이에 닐프름은 가상 클럽하우스 운영, 앞마당 마실 카페 운영, 만보기 사업 등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회원이 집 밖으로 나와 회원과 회원, 그리고 직원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만들었지만 닐프름 안에서 활동을 통해 느끼는 감정과는 사뭇 다르게 느껴지기도 하였습니다. 닐프름에 출근하는 회원은 보통 일중심의 일과로 하루를 보내지만 꼭 부서 업무만의 시간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매주 월요일 진행되는 참모임과 주말 나누기, 담당 직원과 진행되는 월별 간헐적으로 나누게 되는 소소한 이야기들, 이러한 것들은 얼굴과 스쳐 모든 것이 표현되는 언어적, 비언어적 대화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우리는 비대면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비대면으로 대화를 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감정에 대한 전달이 쉽지 않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해 닐프름의 회원과 직원은 감정적인 대화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닐프름에 출근하는 회원은 일중심의 일과를 보내고 있지만 각 부서별로 월 1회 부서평가회, 주말 프로그램 여가활동, 닐프름의 날 행사 및 캠프 등 회원에게 다양한 여가활동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박창원 회원은 닐프름이 아니면 어디에서 내가 여행을 다니고 구경을 할 수 있겠는가 라며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회원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사회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해준다는 건 취업, 교육, 주거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여가활동을 지원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닐프름의 운영 방식이 변화하고 그동안 신경 쓰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대면 서비스가 강조되었지만 이제는 비대면 서비스의 비중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영역에서 4차 산업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이때 닐프름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도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위기를 막기도 하였지만 동시에 기회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2020년 12월 넷플은 조금 더 발전하였지만 앞으로의 클럽하우스와 넷플은 어떤 대비책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갑작스러운 환경의 변화로 모두가 어려웠던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중심의 클럽하우스 모델이 가져야 할 신념들을 놓치지 않고 이어가기 위해 중요한 포인트들을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취업지원부 발표에 대한 소감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지금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가 쉽게 종식되지 않는다면 참 생각만 해도 암울한데요.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주거지원부의 발표를 듣겠습니다. 김희경 민병재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코로나19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된 주거지원부의 김희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넷플은 개관한 지 19년 만에 휴관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겪으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물론 전 국민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겠지만 코로나19라는 이 무서운 바이러스는 한순간에 우리의 생활 습관도 바꾸어 놓았죠. 그래서 매일 손소독과 마스크를 벗지 못하는 자유롭지 못한 생활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0년에 새해를 시작하고 얼마 뒤인 3월부터 시작된 이 코로나 사태는 새롭게 시작한 넷플룸의 모든 사업을 멈추게 했고 회원들도 갑작스러운 활동 중단으로 갈 곳 없는 생활을 하게 되었으며 그야말로 혼란의 순간들이었다라고 합니다. 몇몇 회원분들은 코로나19로 넷플룸이 휴관했다는 것을 믿지 못해서 나만 못 나오게 하는 것 아니냐라는 항의를 하셨고 매일 전화로 언제쯤 나갈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았지만 저희도 정확하게 대답을 할 수 없어서 굉장히 답답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존의 일상들을 그리워하며 우리에게 넷플룸에 출근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깨닫는 시간이었다라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멈춰버린 일상에서 어떤 이들은 자신의 일상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것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또 어떤 이들에게는 멈춰버린 시간 속에서도 자신을 발전시키는 데 집중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비록 코로나19가 모든 활동을 멈추게 하고 답답하고 견디기 힘든 시간이기도 했지만 지금의 우리는 그 과정들 속에서 성장했고 또 다른 모습으로 적응해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이 어느덧 익숙해지고 넷플룸만에 나아가야 할 방향도 바라보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회원들과 함께 우리의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면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건 소통의 방법을 찾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일상은 모두 멈춰버렸지만 클럽하우스는 닫혀있지 않고 열려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해서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도 등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나지 못하는 회원들과 소통하기 위한 노력으로 시작한 업무는 바로 네이버 밴드의 운영이었습니다. 고령의 회원들 경우 스마트폰 기기 활용 능력이 뛰어나지 못해서 직원들이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직원이 방문해서 개별 교육을 제공한 덕분에 지금은 리모트 미팅, 밴드 운영이 어렵지 않게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는 물리적 공간이 아닌 가상의 공간에서도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활동을 처음 경험한 회원분들은 매일 화상회의를 하는 것이 즐겁고 재밌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배우고 싶다는 생각에 반복적으로 도전하는 노력을 보였고 밴드에서 다른 회원들이 어떤 이야기를 달아줄까 하는 기대감에 자주 들어가서 확인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온라인 활동에 소외된 회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들을 위한 과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주거지원부의 15명 중 5명 정도의 회원만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보여 온라인 활동에 소외된 다른 이들을 위한 비대면 활동들이 필요했습니다. 대면 접촉을 자제해야 하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가정 방문을 놓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어떤 회원에게는 고립된 생활을 하고 있는 자신을 찾아와서 너무 반가웠고 고마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워크북으로 자신의 생활을 기록하고 나누는 과정들이 굉장히 즐거웠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직원들이 매일 50명의 회원들을 찾아갈 수 없고 부서원들 중 온라인 참여 비율이 낮은 경우라면 온라인에 집중하기도 또 오프라인에도 집중하기 어려워서 쉴 틈 없이 바쁜 하루를 보내야 했습니다. 이렇게 비대면으로 해야 하는 경우 밴드에 공유되는 내용을 정리해서 SNS 또는 문자로 제공하거나 유선 안내를 통해 전달해주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역할은 꼭 직원이 하지 않아도 회원분들도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업무 분장을 통해 같이 함께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회원과 보호자분들도 그 코로나19 상황으로 직접 만나지 못해 소원해지고 멀어지는 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홈페이지에 우리의 활동들을 업데이트해서 가족들이 관심을 가지고 회원분들과의 관계를 지속해 나갈 수 있는 소통의 다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된다면 우리는 집단 활동이 어려운 상황을 대비해 개인 혹은 기관 차원에서 이들이 새로운 기기를 조작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기기 장비를 갖춰나가 점차 스마트해진 넷프롬으로 발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스마트 기기를 전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문가 양성 과정을 통해서 회원과 직원 모두의 스마트한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공동체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만의 가치를 공유하는 과정입니다. 넷프롬은 항상 어떤 사업이든 슬로건을 만들어 공유하고 있습니다. 슬로건을 외치면서 우리를 하나로 뭉치게 하는 힘을 갖게 하는 것처럼 코로나를 잘 이겨내자라는 넷프롬만의 새로운 미션이 슬로건으로 만들어지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감염자가 300명이 넘고 500명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코로나19가 종식될 것이라는 믿음을 잃을까 하는 두려운 생각도 든다고 합니다. 하지만 넷프롬 구성원 하나하나가 이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고자 한다면 더욱 위기에 빛나는 넷프롬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어서 발표하게 될 주거지원부 민병제입니다. 셋째, 첫째도 둘째도 방역에 강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들은 답답하니까 불편하니까 이렇게 한다고 뭐 걸리겠어라는 자신만의 신념으로 인해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방송 매체를 통해 한순간의 방심으로 내가 믿었던 가족에게, 친구에게, 그리고 직장 동료에게 전염이 되어 집단 전체가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넷프롬에서는 직원이 매일 마스크를 벗으면 마스크 올려주세요. 물건을 만지면 손 소독해주세요. 라며 방역 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모두의 건강을 위한 일이지만 회원들은 직원들이 관리자가 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클럽하우스에서의 동등한 관계, 존중하는 관계가 중요한 것을 알고 있지만 매일 직원이 회원들을 관리하며 지적해야 하는 일들을 수행하다 보면 때로는 이런 짓을 왜 나한테 하느냐는 반응을 경험하기도 해 속상해하기도 하고 서로의 관계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과정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클럽하우스에서의 관계와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우리 스스로의 개인의 방역 관리에 철저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방역 관리가 잘 되고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누군가의 확진 판정에도 늘 부르는 공동체는 거뜬히 위기를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집에서도 개인의 방역 관리 습관을 길러 늘 부름에서 또 똑같이 방역 관리를 수칙을 이해하고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단계별 상황을 고려한 재택근무 업무가 개발되어야 합니다. 클럽하우스에는 다양한 일들이 있습니다. 교육 지원, 주거 지원, 취업 지원을 제공하는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며 세부적인 일들이 각 부서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활동에 익숙해진 멤버들이 늘어난다면 지금 직원들이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는 취업장 관리회의, 부서회의, 클럽하우스 토론, 회의를 개최하고 정결하는 것, 소외되어 있는 멤버들에게 안부 전화 및 동선 확인 업무, 홈페이지 관리 업무 등 뉴스룸에 출근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실제적인 업무를 개발하면 추후에도 휴관이라는 극단적인 조치 상황이 다시 발생되어도 회원들과 함께라면 뉴스룸을 운영하는 새로운 방식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회원들이 함께 식사를 하지 않으니까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없어서 아쉽다는 의견과 예전처럼 식사들도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의 안전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직원뿐 아니라 회원들도 전체적으로 코로나 검사를 통해 안전 기준을 확인하는 과정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논의되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것이 혼란스러움의 연속이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 혼자가 아님을 알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는 짧은 시간이지만 부서에서 만나는 시간이 소중함을 알게 된 만큼 시간이 흘러 이 순간을 기억했을 때 가장 빛나는 순간이 되길 바랍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2020년을 코로나19와 함께 보낸 경험을 토대로 나아갈 방향도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주거지원부 발표에 대한 소감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지금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각 부서의 주저 발표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좌장으로 김기영 소장님, 교육지원부 이상희 씨, 취업지원부 장기혁 씨, 주거지원부 이수은 씨를 모시겠습니다. 2020년 늘푸름 송년 세미나 위드 코로나 늘푸름의 오늘과 내일 토론 좌장을 맡은 김미경입니다. 네, 지금 앞에서 3개 부서에서 세미나 이 주제를 가지고 발표들을 잘 해주셨고요.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 각 부서에서 토론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 방식은 다른 부서의 의견을 이제 크로스로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시간은 10분 정도 발표 토론하시는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우선 제일 먼저 교육지원부의 코로나19 위기에서 빛난 늘푸름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셨던 내용을 가지고 취업부의 장기영 씨가 토론을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세미나 토론의 발표를 맡은 장기영입니다. 먼저 토론에 앞서 교육지원부의 발표처럼 늘푸름은 2020년 코로나19라는 사상 최악의 전염병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시도를 통해 더 빛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 의견이 공감합니다.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빛날 수 있는 늘푸름을 위해 모든 직원들의 고생과 회원들의 노고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첫 번째, 건물의 문은 닫았지만 건조차는 열려있다. 코로나19의 단계에 따라 보건복지부 권고에 인해 늘푸름은 후강할 때도 있었지만 가사는 늘푸름이 열려 있었습니다. 후강할 때는 온라인으로 제1대관 시에는 반을 조치 준수하여 다시 늘푸름 활동을 하는 말 그대로 온라인 늘푸름을 운영하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온라인 활동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온라인 활동, 밴드와 네모티 미팅을 통해 부서 회의를 진행하였고 초기에는 채팅과 게시물 업로드 및 댓글을 올리는 밴드 활동으로 시작해 나중에는 서로의 얼굴도 보며 대화를 할 수 있는 네모티 미팅이라는
의사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 반가운 얼굴로 직접 보면서 부서 운영을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 있던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지원부에서 언급한 아쉬웠던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온라인 활동에 참여가 미미했던 분들을 위해 워크북을 활용하여 다 받도록 허용을 접근하는 기회를 마련한 점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다만 온라인 활동이 더욱 풍성하게 되기 위해 한 가지 제안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화상회의로 활용하는 리모트 미팅이라는 앱은 한계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공기관에서는 리모트 미팅보다는 줌이라는 어플을 더욱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줌을 활용하고 하면 교육, 건강, 운동, 취업 등의 많은 차원에 지금보다 더 연대가 쉽고 많이 될 것입니다. 코로나19가 백신이 나왔다고 하지만 완전 전식되기 시기를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2026년에 온라인 활동이 더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는 줌 설치를 기본으로 하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 어플들에 대한 탐색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외에 코로나 분리로 힘들어하는 회원들과 있으며 즐길 수 있는 시간을 위해 가상의 놀이터의 공간에서 재미있게 웃고 놀았던 것이 일상의 활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시설 휴관 시 다시 재개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불가피한 상황으로 온라인으로 창립 기념일, 자서전 출판 기념식 등의 행사를 진행하였는데 카메라 등 촬영 장비 업그레이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매번 대회를 하였는데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행사시 필요하다면 장비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2021년에 온라인 행사를 대비하여 조만간 캡처보드를 구입한다고 들어 희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오프라인 활동 교육지원부에서 언급한 오프라인 활동으로는 만보지, 마시카페, 워크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코로나19임에도 리프름이 멈추지 않고 가장 먼저 시작한 오프라인 활동은 첫 번째로 자립생활회와 도시락 지원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매일 식사를 준비하여 외출이 자유롭지 못한 자립생 회원에게 직접 도시락을 지원하는 것은 수많은 노력과 전성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고마움을 느낀 자립생활 회원은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 고생하는 직원들을 위해 피자를 시켜주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간식을 힘내라는 메시지와 함께 전달해줘서 직원들이 많이 힘이 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건강지원 사업 마무리를 하여 처음에는 어산천에서 만나고 이후에는 건점, 돈탕, 오산 등의 거점을 전에 찾아가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해 집에 너무 오래 머물러서 살도 많이 찌고 우울한 느낌이 받았는데 만나서 걸으며 약간의 운동도 되고 반가운 사람들도 만날 수 있어서 좋았다는 평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마술카페는 개방된 공간에서 회원들이 쉴 수 있도록 리프름 앞마당에 오픈하여 회원들에게 기르는 공간을 다시 찾아보는 시간이 된 것과 동시에 집이 아닌 곳에서 마음 편히 있을 수 있었다는 편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마실 카페를 오픈하더라도 방심하지 않고 마스크 착용, 손 소독,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방역을 철저히 하며 운영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워크북은 온라인 활동 참여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 리프름과의 소통의 창구로 활용하기 위하여 시작되었습니다.
전자기기 사용이 어려운 회원분들에게는 특히 직원들이 워크북에 작성한 질문에 답이 타는 형식으로 글을 작성하여 서로의 몰랐던 생각에 대해서도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부서에 출근하여 본인의 활동에 대해서 실시로 작성하는 것에 대해서 편리성과 만족도가 높습니다. 다만 코로나로 인한 휴관 시에 워크북 작성, 워크북을 전달하는 방법 등은 직원과 회원이 서로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이 분명합니다. 2020년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코로나19라는 무서운 전염병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언제까지 마스크로 우리의 입과 코로 막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2020년 코로나19 위기에 빛나는 리프림이 되었듯이 2021년에는 2020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 빛나는 리프림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관 및 개인 방역은 필수이고 더불어 직원 소진 예방 및 회원의 코로나 분류를 예방할 수 있는 2021년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2021년에도 반짝반짝 빛나는 리필름이 되기 희망합니다. 리필름 화이팅! 예, 장경 씨, 예, 토론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19 위기에서 빛난 늘푸름에 대한 그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진행됐던 다양한 사업들에 대해서 조목조목 느낌들 잘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될 고민들, 어플을 좀 바꿔야 된다든지, 그리고 이제 새로운 장비들을 구입해야 되는 것들, 그리고 이제 워크북을 진행하면서 이제 앞으로도 더 보완해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짚어주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예, 다음 토론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은 그 주거지원부에 대한 토론 내용을 가지고 교육부의 이상윤 씨가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거지원부 발표에 대한 토론을 맡은 교육지원부 이상윤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바쁜 한 해를 보낸 늘푸른 회원 직원들 모두 고생하셨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발표를 들으면서 코로나19로 인해 닥친 위기, 그것들을 이겨낸 회원과 직원들의 원동력, 또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을 고민하는 시간까지 공동체의 힘은 강하고 또 한 번 해내고 있다는 감동이 들었습니다. 저희도 주거지원부처럼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한 고민을 했고 주거지원부의 발표를 토대로 저의 생각을 덧붙여 보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한 갑작스러운 휴관이라는 초유의 사태에도 우리는 공동체가 열려있다는 메시지를 주었다는 발표에 공감을 하였습니다. 모든 일상이 멈춰버린 순간 늘푸름에서는 밴드나 리모트 미팅으로 소통하고 우리를 하나로 묶는 역할을 했습니다. 물론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기기가 없는 분들, 또 제작이 어려운 분들, 하고 싶지 않은 분들 하나하나 접근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노트북을 빌려드리고 무선 공유기를 설치하고 매뉴얼을 제작해서 도와드렸더니 스마트폰을 새로 구입하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이러한 모두의 노력으로 지금의 성과를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자발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분들에 대한 고민을 주거지원부처럼 모두가 하고 있습니다. 가정방문이나 워크북으로 도와드리고 있지만 이는 공동체 활동에는 참여할 수 없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이전에는 함께 일하고 권유하고 할 수 있는 일을 구조화하면서 같이 하는 방법을 모색했다면 지금은 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분들을 도와주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건 어떤 전문적인 기기나 장비가 생긴다 해도 마음은 움직이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직원들은 대면, 비대면 서비스를 병행하느라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지만 비대면 서비스에 거부적인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클럽하우스 철학에 따라 마음을 움직이는 방법을 함께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회원이 회원을 도울 때 가장 클럽하우스 공동체의 힘이 발휘되었던 경험을 떠올리며 회원들이 서로를 돕는 방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둘째, 우리만의 가치를 공유하는 과정에 동의합니다. 슬로건을 만들어 함께 공유하고 공통의 목표의식을 갖는다면 어떤 어려움도 우리가 함께 하고 있다는 생각에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가지원부의 발표처럼 위기에 빛나는 물푸름이 되려면 우리의 가치를 공유하는 방법을 함께 논의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슬로건을 공모하거나 회의하거나 슬로건이 나온다면 현수막을 붙이거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구체적인 방법도 함께 토론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셋째, 재택근무 업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육지원부는 현재 상황에 맞게 다시 한번 일중심일과 업무를 논의하였고 혼자 할 수 있는 업무 혹은 다른 부서와 동선을 겹치지 않게 하는 방법도 밴드나 온라인에서 활동할 수 있는 업무들을 다시 구분했습니다. 물론 기존에 하던 업무들에 비해 업무량이 적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 아쉽지만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고 변화하고 보완하는 것이 우리를 더욱 발전시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같이 있을 때 책상에 마주 앉아 토론하던 풍경이 생생합니다. 코로나19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므로 우리는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을 사이에 두고 앉아있지만 계속해서 토론하고 일을 공유하고 함께하는 과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의 개수보다는 우리가 함께 업무를 하고 있다는 걸 느끼는 것, 그것이 바로 위기 속에서 클럽하우스 철학을 이어가는 일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방역을 철저히 하는 건 나와 공동체 혹은 우리 가족을 위해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 부분입니다. 주가지원부 발표처럼 매일 체온을 재고 어디에 다녀왔는지 말하고 혹은 마스크를 올려달라고 이야기해야 하는 부분이 누군가에게는 간섭이나 통제처럼 느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 블루라는 정서적 어려움도 있습니다. 저도 코로나19로 불안한 마음이 크고 버스를 타고 늘푸름에 가는 것도 무서울 때가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건강이라는 점을 기억하고 원칙을 확고히 한다면 간섭받는다는 불편한 마음도 우울하고 고립된 기분도 나아지지 않을까요? 불안한 마음에 서로 예민해질 수도 있지만 모두의 건강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서로 위하고 배려하는 늘푸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부의 토론 잘 들었습니다. 교육지원부는 그 주거지원부에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에서 굉장히 세부적으로 잘 다뤄주셨는데 저희가 그 코로나 상황에서 공동체 활동을 재개하기 위해서 어려웠던 부분들을 좀 잘 짚어주셨고요. 그래도 그 부분에서 가장 어려운 비대면이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함께 참여할 수 있게 하는 활동들에 대한 어려움을 좀 이야기해 주셨고 그거에 대한 서로에게 가치를 공유하는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방역이나 안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한을 해야 되고 통제를 해야 되는 이런 활동들에 대해서도 잘 짚어주셨고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건 건강이다 라는 말로 잘 마무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 토론 잘 들었고요. 마지막 토론입니다. 마지막 토론은 그 취업지원부의 코로나19 놓친 것은 없나요? 라는 발표에 대해서 주거지원부의 이승은 씨가 토론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거지원부의 이승훈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국가적, 사회적으로 많이 힘든 시기에도 늘푸름은 회원과 직원의 경험과 활동에 대해 많은 것들을 노력한 해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1월 이음을 등록하고 회원과 직원들과 친해지고 싶을 때 쉽게 다가서고 반갑게 맞아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늘푸름 회원분들과도 거리를 두게 되고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사라져서 아쉬웠습니다. 이처럼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그리고 변화를
맞이한 넬푸름의 한 해 전체적으로 놓치거나 잊고 있는 부분을 다시 한번 알게 되는 발표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놓친 것은 없나요? 라는 주제는 다시 한번 2020년도의 넬푸름을 돌아보게 되는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총 4가지 소제목으로 구분하여 아쉬웠던 점을 발표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발표에 대해 이야기드리면 내중심의 일과를 함께 나누지 못하는 내용은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짧게나마 2개월 정도 다른 회원과 직원과의 관계를 통해 함께 일을 배우고 경험했던 기억이 있지만 코로나로 인해 내중심의 일과의 경험을 할 수 없었고 최근에야 겨우 부서 업무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회원이 없는 넬푸름에서의 업무는 직원들의 몫이 되었고 많은 사업들이 대체되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클럽하우스의 가치도 많이 낮아졌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2020년도 기준으로 신규 회원들이 많이들 경험하고 이용하고 있지만 클럽하우스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활동이나 업무를 보여주지 못하는 것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새로운 사업을 고민하고 함께 공감하기 위해 밴드를 운영하여 소통하는 부분에 대한 회원의 노력을 본다면 클럽하우스의 가치가 단지 업무를 함께하지 못한 것뿐 운영과 공감을 통해 온라인 서비스를 구축하여 한층 성장해 나가는 넬푸름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클럽하우스의 핵심 가치를 잘 지켜 신입 회원과 기존 회원들에게 클럽하우스를 잘 유지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제목에 대해서는 회원의 삶의 일부분 넬푸름은 서비스만 제공하는 곳이 아닌 우리들의 삶의 일부분을 강조하였습니다. 저 또한 1년 남짓 이용하진 않았지만 예전처럼 넬푸름에서 여러 사람들과 자주 만날 수 없게 된 점이 아쉽게 느껴질 정도로 제 삶의 자리를 잡아가는 곳인 것 같습니다. 넬푸름 안에서 활동은 하지 못했지만 외부 활동의 서비스를 지원하였고 somewhat 다른 느낌이라기보다는 새로운 경험과 사회적 재난 시대에 맞춰 넬푸름이 잘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함께하지 못하면 감정적인 부분도 싸그라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리모트 미팅과 네이버 밴드, 소수 인원의 출근과 일부의 일중심의 일과를 통해 관계와 감정적인 대화를 나누는 노력은 하고 있지만 이전 넬푸름 활동에 비해 사회적 거리를 두는 것처럼 모두에게 감정적인 거리는 당연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또한 마스크 착용의 권유, 온도 확인, 동선 확인, 전화를 통한 메일, 안부전화 등 서로의 소통의 감정이 상할 때도 힘이 될 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켜야 할 때 지키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서로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자발적인 태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항상 기본적인 것들은 지켜주시고 최대한 넬푸름 운영에 참여하여 서로가 함께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유지하는 건 어떨까요? 마지막으로 올해 외부 활동을 함께하지 못한 내용으로 사회의 다리 역할의 주제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넬푸름 안에서 그리고 외부 활동을 많이 기획하였지만 코로나로 인해 모든 게 다 무산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넬푸름에서의 문제이며 놓친 부분이라기보다는 대한민국, 나아가 전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코로나 규칙을 잘 준수하고 있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모두가 외부 활동에 단정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단절이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우리가 최대한 도움을 주기 위한 방법을 잘 실현하고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도 넬푸름 사업 및 프로그램들과 클럽하우스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한 해를 함께 잘 견뎌낸
직원 및 회원분들에게 고생 많이 하셨다는 이야기를 전하며 토론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3개의 부서의 토론을 잘 들어봤고요. 이제는 플로어에 계신 분들의 의견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교육부에서 발표해 주셨던 위기에서 빛나는 뇌프로그램 내용에 대해서 2020년도에 뇌프로그램에서 신규로 진행했던 사업 중에 가장 매력적이었던 사업, 뭐 온라인, 오프라인 다 있었던 것 같아요. 마실 카페나 다양한 사업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가장 체험하시면서 가장 매력적이었던 사업이라고 생각되시는 거가 어떤 게 있으실까요? 마실 카페 우리가 한 몇 주 동안 휴관했었죠. 마실 카페도 열고 또 카페에다가 냉장고 갖다 놓고 냉장고 문 열면 주스 공짜로 가져가라고 그랬고 또 집에서도 동네에 찾아와 주셔가지고 직원 2명, 회원 한 3명 정도씩 그 동네에 찾아와서 같이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시고 삼계탕, 반계탕도 주시고 그래가지고 저희는 잘 먹고 신났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21년도에도 코로나가 또 좋아지긴 하겠지만 저희가 마스크를 벗고 예전처럼 활동할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도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20년을 지내보면서 21년은 또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저희가 진행했던 사업 중에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 있으시면 조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비대면이 계속 될 텐데 그러면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저희 교육 사업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이제 비대면 활동들을 넷플릭에서는 리모트 미팅이나 뭐 구글 뭐 이런 활동을 했었는데 홈페이지를 활용한 그런 의견도 좀 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취업부에서 토론했던 내용 중에 저희가 이제 놓친 것들이 좀 있었는데 그 중에 이거는 이제 물리적으로 외부 활동과 사회 활동이 이제 단절이 될 수밖에 없어서 그래도 이제 저희가 야유회도 나가고 환기를 시켰던 부분들이 많이 단절이 됐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제일 힘드셨을 텐데 어떻게 이 부분을 좀 해결을 하면 좋을지 어떠셨는지 의견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저희는 이제 집에만 있어서 갑갑했는데 마실카페 같이 쉴 수 있는 쉼터를 마련해 주셔서 뭔가 이제 저희가 숨통을 트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래요. 뭐, 온 국민이 다 외부 활동에 대해서 제한이 되고 있지만, 그래도 다른 서비스들이 그 부분을 좀 보완할 수 있었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예, 더 열심히 뇌프로그램이 달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 마지막입니다. 예. 제일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2021년 또 준비해야 될지, 우리의 가치를 가지고 가야 할지라는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에서 이제 토론 내용에서 나왔지만, 우리의 가치를 가지고 가는, 그리고 클럽하우스에서 일중심의 일과를 실천하고 함께 워크투게더를 하는 이런 가치들이 가장 이제 비대면을 하면서의 고민들이 될 것 같은데요. 새롭게 만들어가는 워크투게더, 그리고 일중심의 일과를 실천하는 업무, 이런 업무들을 많이 고민들을 20년도에도 했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소규모로 짧게 단축해서 이제 활동들을 하시면서 좀 좋았던 활동들도 있을 것 같고, 이런 활동들은 새롭게 만들어지는 활동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좀 있으셨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만났잖아요. 그래서 리모트 미팅이라든지 줌으로 통해서 뭐 주말엔 뭐 하고 지내는지 알 수도 있고, 안부도 물을 수 있고, 이제 뇌프로그램이 오늘 뭘 하는지 일정도 공유하면서 자기 일중심의 일과를 논의하면서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새로운 업무들도 생겨나고 다른 방식으로의 활동들이 더 확대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토론 내용에도 보면 이제 새로운 업무도 생기고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생겨서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늘어난 상황에서 직원들의 업무가 굉장히 많이 가중이 됐습니다. 가정방부터 시작해서 워크투게더로 함께 하던 활동들이 이제 직원들이 그 활동을, 그 사업들을 이제 온전히 감당해야 되는 상황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직원분들도 가장 고민이 클 것 같아요. 일중심의 일과와 회원분들과의 안전이나 이런 부분들에 두 가지 토끼를 함께 잡아야 되는 상황에서
직원들의 의견이 조금 궁금해요. 예. 앞으로 21년에는 우리의 가치를 끌고 가려면 직원의 역할, 그리고 이 방역과 관련된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이 업무를 어떻게 갖고 갈 수 있을지. 예. 일단은 발표 자료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지금 온라인과 오프라인 활동을 병행하면서 진행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회원분들이 집에서도 할 수 있도록 온라인을 통한 뭐 회의를 개최한다든지 다른 회원분들의 안부를 물어봐 준다든지 그런 업무들은 집에서 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온라인 활동을 조금 하려면 회원분들에 대한 역량도 좀 강화되는 교육들이 수반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혹시 다른 직원들은 좀 의견 없으세요? 예. 네, 저희 교육지원부에서도 지금 그 부서 업무를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시간을 할애해서 토론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상윤 씨가 말씀해 주셨지만 라디오 방송 같은 경우에 집에서 계시는 회원분이 대본을 써서 늘푸른 메일로 주시고 그 대본을 가지고 늘푸름에 출근하시는 분이 방송을 해주시면 그 방송을 또 영상으로 녹화해서 이제 밴드로 공유하는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 이전처럼 업무를 세분화하고 또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내년에도 계속해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많은 아이디어를 좀 공유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코로나19 상황에서 늘푸름은 문을 닫지 않고 더욱 빛나는 늘푸름 운영을 위해서 이 공동체는 계속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고민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세미나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2021년도 더욱 빛나는 늘푸름 공동체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토론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토론자들의 열띤 토론 잘 들었습니다.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공감하셨을 것 같아요. 네, 코로나 때문에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다른 기관도 다양한 경험을 하셨을 것 같은데 저희 세미나를 통해 어려움을 공유하고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긴 시간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발표자, 토론자분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미리 신청해주신 분들과 댓글 참여하신 분들은 추후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원의 댓글을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2020년 늘푸른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작! 네, 그럼